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독후감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읽고 독후감을 쓴 책은 음악과 음악가라는 로베르트 슈만이 당대에 여러 가지 곡들에 대해서 비평을 했던 비평들을 모아놓은 책을 읽은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듣기에도 어떤 음악 감상을 하는 지평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음악을 체험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저는 비평 또한 음악을 체험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독후감을 썼고요. 지금부터는 독후감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 음악 체험의 또 다른 방식.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오랜만에 받은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이내 생각해냈다. 공연장에서 쉬랑 듣는 건데요. 제가 생각한 틀을 벗어났는데 설득력 있을 때가 제일 황홀해요. 그러자 이내 그건 화성학과 구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된 평가가 돌아왔다. 화성학은 장음계 정도까지밖에 못 배웠어요. 단음계가 3개나 되는 걸 보고 뒷걸음질 쳐서요.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기절할 것 같은 소리를 지르게 하는 그 화성이 감칠도라는 것을. 감칠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늘 그랬다. 소리를 지르면 감칠도라고 했다. 이 책에서 로베르트 슈만의 비평은 곡 그 자체에 몰두되어 있다. 리스트의 연주를 보고 감상한 대목도 있다지만 책 전반이 곡 자체에 집중하고 있으니 이렇게 서두를 열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한다. 레코딩이 없던 시절이니 연주로서의 음악 체험은 지금보다 더 수고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니 케이팝 신곡이 우후죽순 발표되는 현 시점의 대중가요 비평과 다르고 현대 클래식 공연 감상 비평이나 앨범 평가와도 차별된다. 그러니까 슈만이 이 책을 통해 내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연주 능력이나 청중으로서 만나게 될 음악이 아니라 작곡가 그 자체였다. 작곡가가 창조한 그 작품을 비평하며 작곡가의 작곡 능력을 이야기한다. 연주야 그날의 대운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것이니 그 연주자 자체에 대한 평가라는 부담에서 한 발 물러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록된 악보를 놓고 형식과 화성을 넘어 작곡가의 삶 자체에 대한 논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 슈만은 대단한 자기 확신가였음에 분명하다. 이어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음악은 연주와 연주를 듣는 청중 없이 완성될 수 있는가? 독보만으로 음악이냐는 거다. 슈만은 리스트의 편곡본을 보고 음악을 논평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무리 디스클레이머를 달아놓았다고 한들 온전하게 작품을 이해하고 내놓은 의견인지 생각할 지점을 남긴다. 그런데 우리는 악보만으로 음악을 또 작곡가를 만나기도 한다. 악보 읽기 다음으로 연주 또한 음악을 체험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이다. 연주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나 열거된 음표를 눈으로만 읽어 내려가는 것과는 다른 체험을 하게 한다. 슈만이 리스트 편곡의 악보를 보고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을 논평한 까닭은 아마도 피아노로 연주하며 곡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어쩌면 그는 연주의 청중보다 가까이에서 그 곡을 만났을 것이다. 저기서 웃으며 박수치는 저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믿는 걸까? 내게 아주 간단한 음악의 법칙조차 설명할 줄 모르는 저들은 주제넘게 한 사람의 대가를 온전히 판단하려 하고 있어. 이건 완전히 우리 취향이에요 라고 외치는 저 사람들, 규칙도 모르면서 예외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저 사람들. 이렇게나 신랄하게 베토벤을 사랑하고 찬양할 자격이 있는 자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웅변하는 대목을 본다. 이건 단순히 자기 확신가로서의 언변이 아니다. 깊은 분노다. 빛은 그림자를 낸다. 밝을수록 그림자는 선명하다. 좋은 것이 분명하면 싫은 것도 분명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느끼고 깨닫고 맛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얕은 수준의 누군가들의 환호성이 분노할 만한 지점이었는지도.
슈만의 잣대로 이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을 것이 자명한 나는 베토벤을 사랑한다.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느끼는 바를 언어로 옮겨 담을 재주도 없으니 감상을 안으로 삼키는 것 말고는 해서는 안 되는가? 선행된 설명이 선사한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는 바르트가 선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경험이 쌓이면 통계를 낼 수 있다. 취향이 생기면 취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취향이 생길 만큼 경험을 하는 것은 사랑 없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취향이 생길 만큼 경험을 하는 여정 중에 바뀌는 생각들이 있다. 이것을 기록해 두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일이다. 개인적인 경험이다. 아마추어리즘. 예술적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좋은 의미의 아마추어리즘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예술이 전문가와의 상호작용 없이 번성한 때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예술가 없이는 전문가도 없다는 격언은 절반의 진실로 인정해야 한다. 아마추어리즘이란 전문성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음악을 사랑하고 말하려는 충동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곡가를 만나고 청중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다. 장켈리비치가 말했던 것처럼 음악을 언어화하는 순간 상실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될 거다. 그러나 늘 흘러가 버리는 음악에 머물렀던 그 찰나의 나를 보존해 기억하고 싶은 충동을 무시할 수 있는가? 개인의 음악 역사는 언어로도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다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대단한 자신감을 갖춘 이들에게나 허용된 일일 것이다. 슈만처럼.